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지금 낮과 밤이 거꾸로 된 시간 차이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새벽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준석이 선택됐을까? 그것을 이제 제가 보니까요. 이준석, 안드레아, 김종인 이분은 그 서강대 교수로서 예수회로 유명한 게 서강대죠. 그 다음에 나경원, 윤석열, 김대중, 박지원, 오세훈, 안철수 부부 모두가 캐톨릭입니다. 이 중에서 예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카톨릭으로 연결돼 있고요. 이 이준석, 이 채택된 이 사람은 김종인과도 관계가 깊다고 그래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미화 씨 아시죠? 소위 좌파 연예인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다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굉장히 과도한 그 출연료를 받았다고 얘기되고 있는 김재동 씨도 역시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야만 할까라는 문제가 있죠. 저는 사실은 카톨릭 집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 그 세례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한국의 딥스테이트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분, 스코트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 얘기로는 론스타는 부시 계통의 금융이잖아요. 김대중과 노무현의 부패고리에는 론스타가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시제 이현재와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덮어준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도 이런 딥스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죠. 보통 미국의 경우는 좌파 세력하고 금융 세력이 연결된 그 자체가 딥스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승민 키드라고 하는 이 이준석 이 사람을 보려면 유승민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유승민과 유시민은 엄청 친한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밀어주고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근데 유시민은 노무현 재단을 했기 때문에 물론 부시 쪽 사람이죠. 근데 유승민도 그 한국의 우익 보수, 중도 보수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바미당을 만들었잖아요. 바미당을 만들 때를 보면은 그 박근혜 계통과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런데 유시민과 유승민은 서로 같은 TK 출신이고 동문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시민 씨가 유승민 씨가 만약에 중도 보수 정당을 성공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후에 굉장히 유승민 씨를 띄워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는 한국은 이상하게도 인적 관계, 지연 관계, 또 지금은 주식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따라서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이거 큰 문제인데 다루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한 것은 중앙매스컴이라는 거예요. 홍석현 씨, 여시제. 그래서 지금도 30대 국민의힘 대표다 그래고 이준석을 엄청 높이 띄워주고 있어요. 근데 홍석현 씨나 한국의 딥스들은 친중적인 데가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CCTV에서 한국의 1:1로 연구소라는 걸 소개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더 놀라워요. 뭐냐면 청년 1대1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미인계를 썼는데 미인계에 취환이라는 여성이 나와요. 꽤 미인이에요. 이 미인계를 써서 최재천 교수, 이 사람은 저기 호남 출신의 교수인데 완전히 그 친중적으로 돌아섰더라고요. 이 동영상을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호남 출신들은 모두 친중이 됐을까? 두 번째로 중공은 왜 미인계로 해외 정치를 공략할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공이라는 건 공산주의 사회인데도 미인계랑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로비 이런 거랑 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뭐 여성을 이용한다든지 또 막대한 돈, 자본력 이런 걸 가지고 세계를 지금 좌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이게? 그런데 왜 특별히 이준석과 박용진이 최근에 띄워졌을까? 이 둘은 모두 가톨릭이긴 합니다만 왜 최근에 이 둘 청년들을 띄웠을까? 그거는 바로 1대1로 청년 프로젝트,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게 굉장히 놀라운데 말이죠. 이 예수회, 특히 가톨릭의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 이 파우치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여성과 남성성이 함께 있는 바포맷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남녀가 한 몸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솔직히 소름이 돋습니다. 근데 뭐 이것을 혐오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미국 정치의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바이든의 경우는 항상 역십자가를 보이는 그런 성경책에다 선서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탄 세력과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의 구별 없이 뭐 차별 없이 뭐 어쩌자라는 세계의 조류를 지금 이끌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사탄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안철수 이 사람도 가톨릭이고 국민의 당을 이끌고 있다고 하지만 그 핵심 인물인 금태섭 이 사람은 앞서서 박원순의 그 광장 축제에 참석한 인물이면서 민주당 보러 참석을 해라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만큼 한국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일단은. 그런데 국민혁명당을 만드는 이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조차도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김무성,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이 김무성과 이렇게 함께 그 토론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2020년이니까 뭐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분석해 보자면 국민자가 들어간 거는 모두 이상한 것이죠. 국민의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국민혁명당 모두 이상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세계 정부를 합의한 것은 중국 정부랑 바티칸이 그 가톨릭 교회 주교들을 선발하면서 더 선명하게 세계 정부를 합의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이것을 언급했는데 즉 세계 정부를 위해서 중국 공산당과 바티칸이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 일치를 하게 되면 그 사회를 지배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의 피라미드식으로
탑다운 방식이 쫙 돼 있잖아요. 공산주의도 그렇고 또 바티칸 세력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서구 나라들뿐 아니라 동구에서 반중 정서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헝가리라는 것은 원래는 그 공산주의를 채택했던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데 이걸 열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 조사 같은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헝가리에서. 왜냐하면 그 리서치를 해보니까 80%가 반대한다. 이런 게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젊은 헝가리 정치인들은 이것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반중 정서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G7이든 D10이든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서구 나라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하든지 그 민주적인 나라, 자유민주적인 나라 쪽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죠.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 때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의 그 방향성이. 그런데 또 계속해서 모든 정당에서 이렇게 친중 정서를 가지고 있고 특히 그 사탄 세력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 딥스 세력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치 판도가 너무 암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지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최재형을 중심으로 한 그 정치세가 확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언급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